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죠? 네, 조금 쉬다 왔어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새로운 맥북 프로 발표를 보면서 저는 세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두 번째는 사면은 14인치를 사야 되나 16인치를 사야 되나, 세 번째로 CPU를 갖다가 M1 프로로 가야 되냐 M1 맥스로 가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왜 결국에는 16인치의 M1 맥스로 갔는지 살짝 그냥 야부리를 털어보려고 해요. 저는 1년 전에 출시됐던 이 M1 맥북 프로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게, 이거는 안 사고 버티면 버틸수록 내 손해다. 정말로 너무 잘 만들었고요. 굳이 아쉬웠던 점을 뽑자면 이 포트, 전문 용어로는 군역이라고 하죠. 여기 군역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통 충전하면서 사용하니까 군역 하나 벌써 나가리 됐죠. 또 하나의 구멍은 항상 이 USB 허브 꼽아 놓잖아요. 근데 그것 빼고는 솔직히 진짜로 너무 좋았어요. 히카킨이라고 하는 일본 쇠고의 유튜버가 계신데, 그분이 1600만원짜리 아이맥을 사면서 요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 슈퍼에서 알바를 하느라고 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카메라, 또 최고의 컴퓨터를 정말로 막 무리를 해가지고 막 최고로 질렀대요. 그리고 지금도 뭔가 신제품이 하나 나오면 무조건 풀스펙으로 전부 다 빵빵 지르는 이유가, 그냥 아주 미세한 장비빨이라도 모두 다 얻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뭐 퀄리티랄지 시간을 아끼고 싶어가지고 항상 자기는 돈을 쓸 때 그런 식으로 최고를 지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옛날에 뭐 다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장비에다 막 투자해가지고 성공한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봤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요러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사람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맞네, 그럴듯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살까 말까 하다가 그 얘기가 딱 떠올라가지고, 지금 여기서 내가 1, 200을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일단은 지르자. 용기가 막 샘솟아가지고, 그리고 또 살짝 또 정신 승리를 하자면은, 이 숙제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만들 때 이게 4K에 렌더링을 걸면은 이게 시간이 한 막 1, 20분 굉장히 길게 걸리거든요. 봐주세요. 그럼 아유 여기 자막에 오타가 있네요. 그럼 아유 그러면 자막 하나 수정해가지고 또 4K 렌더링 또 한참 걸어. 그 다음에 또 업로드 해가지고 여기에 보여드리면 아유 여기 또 띄어쓰기가 하나 잘못됐네요. 이러면 또 아이고 이러면서 다시 또 수정해가지고 또 4K 렌더링 또 쫙 걸고, 그러한 또 성능과 연관된 어떤 그러한 시간들을 또 모으면 또 커지거든요. 그래서 맞다, 테니스 선수가 뭐 라켓에다가 돈 아껴가지고 뭐 대성할 수 있겠어요? 나는 질른다! 질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4인치를 살까 16인치를 살까. 공식적인 발표로는 14인치와 16인치의 성능 차가 없다라고 애플에서 발표는 했는데, 실제로 두 기기를 비교한 영상을 제가 봤는데 16인치가 배터리도 오래가고 CPU도 더 차갑고, 그래서 팬도 훨씬 더 조용하고, 또 이 빡신 작업을 시키면 시킬수록 아무래도 성능 차이가 조금씩은 난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튜버는 휴대성 때문에 자기는 14인치를 결국적으로 선택을 한다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그리고 제가 13인치 맥북 써봤잖아요. 저는 15인치 맥북도 써봤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16인치 맥북도 써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새로 산 것이 다시 또 16인치 맥북을 산 거거든요. 당연한 얘기를 하자면은 이동할 때는 무조건 13인치가 좋고, 딱 앉아가지고 작업을 하기 시작할 때는 16인치가 무조건 좋아요. 근데 최적의 밸런스를 제가 추천을 드리자면은 13인치를 사시고 외장 모니터를 집에다 하나 사놓는 게 가장 밸런스가 좋습니다. 이 생각보다 외부에서 막 작업할 일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 혹시 외부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뭐 이메일, 웹서핑, 뭐 유튜브 시청, 이 정도로는 13인치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저는 14인치 맥북 프로를 추천을 합니다. 많은, 그럼 너는 왜 16인치 샀어? 라고 물어보실 줄 알았어요. 첫 번째로는 저에게는 꿈이 있는데, 이 시국이 종결되면 저는 한번 돼지털 노매드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내년이 되면은 좀 날씨도 따뜻하고 물가 싼 데 가가지고 한 달 살이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외장 모니터는 포기를 해야 되겠죠. 계속 작업을 노트북으로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웹서핑이나 이메일 같은 거는 14인치로도 정말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제가 이번에 뉴욕 갔을 때 13인치의 파이널 컷으로 편집을 하는데, 이 파이널 컷으로 편집할 때는 화면 크기가 은근히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엑스코드, 코딩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도 화면 크기가 굉장히 크게 다가와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돼지털 노매드 한다, 약간 요러한 기분으로 좀 큰 노트북을 샀어요. 일반인들의 어떤 목적과는 조금은 다르죠. 그럼 세 번째로 CPU를 M1 프로를 사냐 M1 맥스를 사냐, 요것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자료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가지고 조금 혼란스러운데, 대략 35에서 58% 정도의 성능의 차이가 있다고 해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프로 쪽이 조금 더 효율이 좋긴 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뭐 조그만한 차이라도 이번엔 한번 돈을 한번 불살라보자 라는 마음에서 M1 맥스 쪽으로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지만 잔잔바리로 또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사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16인치 어떤 3개 중에서 가장 고급형 중에서 기본형으로 그렇게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주문을 했는데 제가 키보드를 미국 키보드로 바꿔서 그런지 거의 한 달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서야 받았고요. 근데 또 한국으로 들어올 때 또 세금 내잖아요. 그거 세금까지 다 내니까 거의 한 500만 원 돈 들더라고요. 그래서 써본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기존의 터치바에서 추가 요금을 받지도 않고 이렇게 물리 펑션 키로 업그레이드를 해줬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굉장히 감사하죠. 또 유튜버로서 이렇게 SD카드 슬롯을 돌려준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긴 한데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감사해야 될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키보드 느낌도 제가 최근에 쓰던 M1 맥북 프로의 느낌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120Hz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아직 적용이 되는 앱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거 뭐야? 달라진 게 없는데? 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엑스코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스크롤 하면은 여기 엄청나게 부드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적용이 되면은 우리 지금 아이패드 프로나 아이폰 13 프로 같이 화면에다가 챔질은 발라놓은 것처럼 아주 그냥 부들부들거리는 스크롤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요. 저는 사가지고 거의 외장 모니터로 사용을 해가지고 사실 크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또 이 무게가 겁내 무거워진 거는 예상은 했지만 여전히 좀 많이 아쉽기는 하죠. 성능을 위해서 어쩔 수는 없지만 굉장히 무겁긴 무겁다. 그리고 사실 좀 죄송한 게 제가 편집 같은 거를 조금 테스트를 빡시게 해보고 나서 소감을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그거까지 해가지고 영상을 올리려고 하니까 또 너무 늦어질 것 같더라고. 또 찍어놓은 것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왜 16인치의 M1 Max를 선택을 했느냐에 대해서 조금 야부리를 털어보자 라고 해서 오늘 조금 털어봤고요. 또 조금 더 써보면서 나중에 한 번 더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요. 그러면 오늘도 오랜만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둘이 가세요.